화재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건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목적물이. 그러면 건물은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고 일반 상가입니다. 그냥 뭐 영업장, 공장 이렇게 세 가지로 화재보험은 구별할 수 있는데 주택의 경우는 건물과 뭐밖에 없어요? 가재밖에 없어. 마지막 배상책임 목적물은 아니니까 뺍시다. 건물, 가재. 자, 일반 상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화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게 상가 중에서도 업종이 뭐가 제일 많이 가입할 수 있을까? 음식점이죠. 그죠? 그럼 음식점 하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야. 음식점을 하려면 내가 임차를 해서 자리를 얻었어. 그 다음에 뭐 해? 인테리어를 하잖아. 그지? 인테리어. 그러면 그 인테리어가 시설이에요. 자, 일반 물건에는 가재 도구가 없어. 얘를 그대로 끌고 와서 어디로 갔다고? 집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 음식점 하나를 오픈하려면 임차를 해서 건물을 얻은 다음에 그대로는 못하니까 시설,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를 한다면 이제 뭘 갖다 놓는 거예요. 테이블도 넣고 의자도 넣고 그릇도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집기비품. 자, 이 집기비품 외에 동산이 하나 있잖아. 동산. 그럼 동산은 뭘까? 동산을 알아야 되는데 꼭 동산을 어려워해요. 동산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동산은 팔거나 파는 것에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 음식점에서 뭐 팔아? 음식을 팔잖아. 그럼 그 음식을 팔기 위해서 식자재가 있겠네. 그지? 팔거나 파는 것의 재료. 식자재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산. 그럼 술 먹어? 음식점 가면 술 한잔 해야잖아. 술 팔아 안 팔아? 팔잖아. 그래서 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동산이다. 요리하는 후라이팬은 뭐가 돼? 집기지만 내가 팔거나 파는 것의 재료가 되는 건 동산. 후라이팬을 파는 식기점에서 후라이팬은 뭐야? 동산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가재, 시설, 집기, 동산 이렇게 5가지 목적물을 가장 많이 써. 왜냐? 공장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하거든. 공장 가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기계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택은 2개, 일반 물건은 5개. 이렇게 담보만 알고 있으면, 목적물만 알고 있으면 화재보험은 어렵지 않다. 자, 내가 지금 2개 했어요. 화재보험 알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뭘 알아라? 주소. 자, 두 번째. 목적물이 이렇게 있겠구나를 이해하는 것까지가 두 번째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재보험 하고 싶어 하면 주소를 물어볼 건데, 목적물이, 너 무슨 화재보험 하려고? 그랬더니, 나 이번에 치킨집 오픈하잖아. 그러면 주택이에요, 일반이에요, 공장이에요? 일반에 필요한 목적물. 한번 떠올려볼까? 첫 번째, 건물. 우리가 주소를 물어봤으니까 건물이 확인되는 거야. 두 번째, 인테리어. 그죠? 시설. 세 번째, 집기비품. 너 그런 거 다 뗐을 거 아니야, 장사하려면. 네 번째, 동산. 이렇게 4가지 담보를 떠올리는 것까지가 화재보험을 출발할 수 있는 첫 번째 필요사항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구별은 된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저 볼게요. 시설에서 좀 하나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 건물은 어제 본 우리 배정환 대표님 건물이에요. 배정환 대표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부착한 간판은 전부 다 뭐예요? 내 건물에 내가 단 거라 건물이야. 근데 이 배정환 대표님 건물에 내가 임차를 했어. 그래서 내가 간판을 달아. 그건 뭐가 돼?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은 내가 내 거가 주인인 사람이 달면 건물, 임차를 한 사람이 달면 시설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 나오는데, 우리 배상 책임은 했으니까 배상 책임이 이런 거가 있다는 것만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자, 배상 책임은 남을 물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2달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배상 책임이 있거든.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배상 책임은. 남을 물어주는 건 다 배상 책임이야. 자, 우리가 기억나는 배상 책임 있잖아, 근호야. 어떻게 배웠었냐, 우리? 그래, 가족 생활 배상 책임. 이거 한번 생각난 김에 얘기해 볼까요? 어떤 때 보상받는 거였어요? 가족,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이 집에서 사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까지 보상해 주는 거였어? 비 오면 누수, 물 새는 것까지 해줬단 말이죠.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일상생활이니까 뭘 안 해줘? 근무 중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근무 중에 배상 책임 어떻게 해야 돼? 또 따로 빼낸 거야. 배상 책임이란 큰 게 있어. 남을 다 물어줄 건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뭐만 물어줘? 일상생활만 물어주겠대. 그러면 얘네들처럼 얘는 지금 음식물 배상은 집에서 엄마가 해줘서 엄마한테 물어주는 거야? 아니면 사장님이 나한테 팔아먹어서 물어주는 거야?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물어주는 거잖아. 영업 중이잖아. 근무 중이잖아. 그래서 영업 배상이라는 큰 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제일 많이 파는 게 제일 많이 오픈하고 여러분들 화재보험 가입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업종이 뭐라고? 음식점. 음식점에서 내가 음식점을 오픈해. 근호가 음식점을 오픈하는 고객을 만났어. 그 고객의 니즈는 음식점 오픈하면서 불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내 음식을 먹고 탈날까봐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니즈에 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음식물 배상 책임에 이런 담보가 있구나인데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음식물 배상 책임 안보험을 내가 설계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냐? 네가 한번 생각할 때 안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돈이 다 다르잖아. 보면 다 다르지. 누구한테 비싸게 받고 누구한테 싸게 받을까? 너라면. 아픈 사람한테 비싸게 받겠지. 그지? 그래. 맞아. 유병자한테 비싸게 받습니다. 연우야 누구한테 비싸게 받을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비싸게 받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누구한테 비싸게 받을래? 보험료는 달라야 되잖아. 그지? 누구한테 비싸게 받을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요율.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료가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나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하고 아픈 사람한테 보험료를 더 받는다는 건 이해했는데 임보험은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잖아. 도대체 배상 책임 보험료를 어떻게 만듭니까? 보험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더 받아야 됩니까? 생각해보자. 민주야 누구한테 더 받을래? 장사가 잘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잘 돼야 되지. 그래서 산출 기초.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이 담보를 가입하려면 뭘 알아야 돼? 매출액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보험료야. 그러면 내가 음식물 배상 책임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낮아지려면 매출액이 어떻게 돼야 되고? 낮아야 되고. 보험료가 비싸지는 요소는 매출액 어떻게 잡으면? 높게 잡으면. 이걸 알아야 내가 친구 집에 가서 화재보험 증권을 보더라도 아는 척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데 이거 물어봤어? 기존 설계사가? 안 물어보고 대충 찍으면 보험료는 대충 나오잖아. 근데 결국 우리가 걱정되는 건 언제? 사고 났을 때잖아.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뭐예요? 신고된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내가 적었던 것보다 높으면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추징을 하는 거야. 너 원래부터 보험 조금 냈네. 더 받을게. 그러면서 보험금에서 차감을 해버릴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 항상 그렇게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가스 사고 배상 책임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배상 책임들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놀이방을 한다. 뭐라고 하죠? 애들 키즈 카페.
키즈 카페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파트에 놀이터 있죠. 아파트에 내가 주민이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나 몇 동 몇 호인데 우리 아파트에 가입된 보험 증권 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보내줍니다. 나는 항상 받아보는 거야. 난 지금 아파트 안 사니까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 왜? 의무니까.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의무로 가입된 지금 얘기하는 거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또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 이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아까 제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 재난배상 책임 나왔어요. 이 외에 승강기 배상 책임,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앞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 보험이 많아. 더 많아질 거야. 근데 하나는 기억하는 거야. 얘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 아파트가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단 몇 층 이하 아파트만 15층. 여러분들 대부분의 고객들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주택화재보험 설계에 도움이 되거든. 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오늘 세 가지는 기억해보자고 배웠으니까. 하나는 재난배상, 하나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 마지막 승강기 엘리베이터 배상.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되 재난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재난이 생긴 거예요. 근데 화재도 재난이야. 이 재난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남한테 물어줘야 되는 걸 물어줄 수 있게 보험을 가입해라. 무슨 얘기냐? 이 재난배상 책임이 15층 이하 아파트는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15층짜리 아파트야. 그러면 의무로 얘가 가입해야 돼. 안 가면 과태료 내. 자, 의무로 가입돼 있어요. 그렇다면 자 봅시다. 우리 집이 12층인데 우리 집이 불이 났어. 우리 집 윗집은 다 뭘로 죽냐면 연기로 죽어. 우리 집 아랫집은 다 뭘로 죽어? 물로 죽어. 이 불을 꺼야 되니까 물이 다 밑으로 떨어져. 물이 다 새는 거야. 전기가 안 돌아요. 자, 그러면 이 12층이 불나서 아래층 위층 다 뭐 해야 돼? 물어줘야 돼. 이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못 물어준다고 배째면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도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렇지 않게 물어줘라. 무슨 보험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몇 층 아파트? 15층 이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 15층 이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사람 1인당 1억 5천, 물건 10억을 의무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 전부 다 뭐한다? 가입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길어졌네. 말만. 내가 말을 니네한테